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현재 시간으로 30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인데요.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예,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2달 반이 넘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30일 채택될 것이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고요. 아무래도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의 수출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하고요. 또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중에서 적은 쪽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로이터 통신은 니켈, 은, 아연, 동 같은 4가지 광물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북한의 수출이 연간 1억 달러 정도 추가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 결의안 초안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상임 이사국들에게 전달돼 있고요. 러시아도 동의했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3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새벽 사이에 결의안이 채택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들 나올 때마다 실질적인 효과를 잘 거두지 못했고 그 이유가 중국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 그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데 이번에는 과연 중국이 좀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문제, 그러니까 중국의 비협조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반감하게 해온 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도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은 게요. 2270호를 안보리 결의안을 중국이 합의하면서 중국도 대북 제재에 상당히 적극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정말 견디기 힘든 제재는 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이 붕괴돼서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중국이 아주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둘째로는 어차피 북한이 중국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중국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나마 중국이 북한 편을 이렇게 좀 살펴주는 것이 또 유익하다는, 완전히 중국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중국도 미국처럼 북한을 대하면 북한은 중국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중국은 아무런 전략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갖는 이런 한계 때문에 곧 통과될 새로운 결의안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전향적인 결과적으로 협조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사드 배치나 좀 돌변하는 것 같은 한국의 대미, 대일 밀착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존재 자체가 좀 전략적인 이익이 실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기울다가 다시 미국이나 일본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중국과 소통도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중국과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중국의 어떤 체면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계산기 두드려서 선택하는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관계가 소원해져도 좋을 때와 동일하게 서로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어떤 아트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관계가 단순히 이해관계, 기계적으로 딱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처럼 복잡하구나,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소식으로 가보면요. 요즘 충남을 중심으로 이 AI가 급속도로 퍼져서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도 이 AI가 퍼지고 있다고요? 예. 일본 아오모리현, 그러니까 혼슈 북쪽 끝이거든요. 그리고 가고시마현은 큐슈의 남쪽 끝이고요. 그리고 니카타현, 혼슈의
한 동해 쪽으로 중간쯤 지점인데 이 지역들에서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AI가 발생했다는 보고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일본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정부 대응이 상당히 민첩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밤에 아베 수상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연락센터를 설치해서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고요. 일본 환경성은 일본 각지에서 AI 감염 신고가 들어오면서 AI 경계 수준을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시키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이미지가 안 좋지만 사실 아베 정부의 이런 국내 재난 대처나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전에 없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마냥 이렇게 미워하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아베 수상과 일본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서 배울 건 배우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도 잘 챙기고 국제 정세도 잘 살피고 참 아베 지도력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잘 참 합니다. 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또 일본 정부 대외 정책 말씀하시니까 말인데요. 다음 달에 또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 당시 희생자를 공동으로 추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주재의 유리 히가시 일본 총영사가요. 진주만 공습 75주년인 12월 8일에 일본 정부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일본 네. 정부와 그 미국 해군이 공동으로 추모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답니다. 그래서 네. 75년 전에 일본이 하와이 미군 기지 진주만 기습해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 참전한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진주만 기습은 미국 역사상 가장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미국 영토가 폭격당한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진주만에 대한 영화도 많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진주만을 잊지 말자는 미국인의 어떤 애국심이 좀 발동하는데요. 미일 동맹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인의 속마음에는 일본에 대한 이런 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마다 진주만 기습에 대한 기념식을 미국이 홀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일본과 공동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미국과 어떤 그런 마지막 남은 앙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적극적인 추모식도 함께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당히 좀 미온적인 태도 이런 부분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결국 아닌가. 그게 일본의 이익을 어떤 것이 더 갖다 주느냐를 계산해서 일본의 이익을 많이 갖다 주는 쪽으로 추구하는 거죠. 네. 참 그게 외교고 그게 아베가 잘한다는 거죠. 일본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러고 보니 올 들어서 이 아베 수상의 미국에 대한 밀착 행보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상황인데 네네. 좀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그 안에 무슨 속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외교는 다 의도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강대국들의 외교는 모두 분명한 의도와 치밀한 계획하에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살펴보면 서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강대국일수록 외교에 능한 외교 강국일수록 사실은 이런 예측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베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이 무엇을 미국에게 원하는지 또 미국이 무엇을 일본에게 원하는지 일본이 잘 알고 또 그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일본이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서로 거래가 되는 거죠. 외교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베 수상이 트럼프 당선자를 만사제쳐놓고 리마 에이펙 회담 가기 전에 맨하탄을 들려서 트럼프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타진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당신이 우리 일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우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외교의 선수군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전 세계 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